네가 배운 모든 것이 자신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는데 정확히 그것 때문에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건 아닐까? 잠깐 생각해보자. 몇 번이나 들었나?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세요. 진정한 자신을 찾으세요. 자기 발견의 여행을 떠나세요. 아름다운 말들이다. 울림이 있다. 하지만 이 말들 속에는 우리가 거의 질문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알란 와츠가 놀라울 정도의 명확함으로 깨달았던 그 무언가가 있다. 추구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너는 길을 잃었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넌 애초에 길을 잃지 않았다면? 만약 이 모든 탐색, 이 끝없는 여행, 우리에게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고,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고, 더 많은 강의, 더 많은 수련회, 더 많은 명상 기법이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자기 개발 문화, 만약 이 모든 것이 너를 환상에 가두는 정교한 게임이라면? 앨런 와츠는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특별한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우리 대부분이 물속을 헤매며 절실하게 물을 찾는 물고기처럼 산다고 말했다. 넌 내 존재에 너무 깊이 잠겨 있어서 그것을 볼 수 없다. 항상 앞을 보고 있고 항상 거리에 있다고 상상하는 무언가에 닿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너가 진정한 자신을 잃었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넌 그것을 잃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항상 여기 있었다. 너는 항상 이것이었다. 하지만 넌 자란 문화가 그 진실 위에서 쉬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넌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고 배운다. 자라서 뭐가 되고 싶어? 마치 너가 지금 무엇인지가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너의 존재가 미래의 성취로 아직 존재하지 않는 더 나은 버전의 너로 정당화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경주가 시작된다. 끝이 없는 경주. 자기 개발 산업은 이 불안감에서 번영한다. 조언이 나쁜 것은 아니다. 기법들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추구 자체의 구조가 너를 가두는 것이다. 왜냐하면 넌 추구할 때마다 암묵적으로 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완전하지 않다고. 너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고쳐야 한다고. 그리고 그 믿음, 그 부족함에 끈질긴 감각은 너를 더 많은 책을 사게, 더 많은 워크숍에 등록하게, 더 많은 영웅을 따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넌 성장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너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다. 왓슨은 이것을 깊이 이해했다. 그는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분리의 환상을 만든다는 것을 보았다. 내 진정한 자신을 추구할 때 그것이 너와는 분리된 어딘가에 있다고 가정한다. 마치 추구하는 너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진정한 너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추구하는 것이 뭐지? 그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하는 것이 뭐지? 이미 진정한 너다. 항상 그래왔다. 여기 너를 멈추게 할 부분이 있다. 눈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 손은 자기 자신을 잡을 수 없다. 이빨은 자기 자신을 물 수 없다. 그리고 의식, 너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본질은 자기 자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넌 너를 관찰하기 위해 너 자신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네오와 네오의 관찰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 의식의 순간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누도록 훈련받았다. 다른 자신을 판단하는 자신을 만들도록, 만족하지 않는 자신을 만들도록. 그리고 우리는 내적 전쟁 속에 끊임없는 단편화 속에 산다. 더 나아져야 해. 더 차분해야 해. 더 생산적이어야 해. 더 진정해야 해. 마치 진정성이 액세서리처럼 너에게 추가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마치 넌 지금 이 정확한 순간에 이미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넌 무엇인 것처럼. 내일 깨어나서 넌 절대 자신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상상해보자. 모든 피로,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의 모든 좌절, 다른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는 모든 압박이 잘못된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건 성장이나 배움을 거부한다는 뜻은 아니다. 너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추구 자체가 너를 그것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넌 그것이 부족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왓는 강을 은유로 사용하기를 좋아했다. 강은 강이 되려고 추구하지 않는다. 진정한 강이 되는 법, 강좌는 없다. 그것은 단지 흐른다.
자신을 의문하지 않는다. 다른 강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자신을 발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자신을 나누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논평하는 내적 해설자를 만드는 특이한 능력이 있다. 그것이 우리가 옳게 하는지 잘못하는지 우리에게 말한다. 그리고 그 해설자, 그 내적 목소리는 너무 커져서 우리는 그 목소리를 우리 진정한 자신과 혼동한다. 그러면 그 목소리 없이 넌 누구지? 내적 판사 없이, 결코 만족하지 않는 비평가 없이 넌 단지 현재에 있을 때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누구지? 그것이 무서워하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넌 추구를 멈추면, 넌 자신을 개선하려고 멈추면, 넌 자신의 진정한 버전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면 무엇이 남을까? 자기 개발이라는 프로젝트 없이 넌 누구지? 목표가 없을 때, 여행이 없을 때, 뭔가 도달할 것이 없을 때 넌 누구지? 답은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끔찍하다. 넌 정확히, 너는 항상이었다. 너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니다. 너 자신이 자신에게 말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다. 성취나 실패의 모음이 아니다. 단지 이 의식의 현존, 살아있는 이 순간, 라벨 없이, 정의 없이, 다른 무언가가 될 필요 없이. 여기 있습니다. 해방하는 아이러니. 당신이 추구에 빠져 계속 가져야 한다고 믿었던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뭔가를 잃었다고 느꼈던 것도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문화는 이 전제 위에 지어졌습니다. 모든 광고, 모든 교육, 모든 사회 구조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면, 저것을 하면, 그것으로 변하면 어쩌면 당신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을 불만족스럽게 유지하는 데 의존하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만족은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함은 이윤을 낳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감각이 현대 경제의 엔진입니다. 하지만 왓츠는 이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가 다른 무언가가 되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찾던 것과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옵니다. 추구 자체가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추구자와 추구되는 것이 항상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정말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찾기 위한 여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단지 마음의 게임, 의식의 속임수였습니다. 자신을 잊었다가 자신을 다시 발견해야 한다고 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잃지 않은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항상 있었던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당신이 거기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있는 곳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든 그림자는 더 빨리 도망칩니다. 문제는 거리가 아니라 당신이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부에서만 인식될 수 있는 것을 외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또는 오히려 당신은 뭔가를 찾고 있을 때 이미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질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질문, 당신이 잃지 않았다면, 그리고 추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말로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의식적으로 살아있게 현재에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하기 전에 답변은 당신이 평생 깨닫지 못한 채로 하고 있던 어떤 것을 이해하기를 요구합니다. 너무 명백해서 오히려 보이지 않게 되는 어떤 것입니다. 마츠가 명확하게 본 것이고 당신이 마침내 인식하면 당신이 사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우리가 다음에 탐구할 것입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한 채로 항상 하고 있던 것은 너무 간단하고 동시에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빨을 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로 자신의 이빨을 깨물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든 다양한 각도나 기술을 시도하든 상관없습니다. 이빨은 자신을 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당신이 평생 당신의 의식으로 한 일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사용하여 마음을 찾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의식을 사용하여 의식을 파악하려고, 자아를 사용하여 자아를 발견하려고. 그리고 앨런 와츠는 이 역설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뭔가 중요한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추구 자체가 문제입니다. 해결책이 아닙니다. 문제입니다. 당신이 안경을 찾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모든 곳을 찾습니다. 점점 더 좌절하면서 서랍을 뒤지고 가구 아래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얼굴에 있습니다. 당신은 찾던 것을 사용하여 찾던 것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영적 추구의 상황입니다. 당신은 의식을 찾기 위해 의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찾으려는 것으로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앨런 와츠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큰 깨달음, 의식은 객체화될 수 없습니다. 의식은 당신의 지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식 자체가 지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 모든 생각, 모든 감각, 모든 감정, 의식 내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의식 자체는 절대 대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식을 가리킬 수도, 잡을 수도, 돌처럼 또는 생각처럼 검사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당신은 의식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식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회전입니다. 패러다임의 완전한 역전입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당신이 의식을 소유하고 경험을 가지며 마음 또는 자아라고 불리는 어떤 종류의 용기 안에 산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앨런 와츠는 선불교와 베단타의 통찰력을 따르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완전히 역전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의식은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인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당신의 기억, 당신의 생각, 당신의 선호도, 당신의 두려움, 의식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의식의 공간에 나타나는 객체들입니다. 하지만 의식 자체가 아닙니다. 생각을 보세요. 생각을 관찰할 때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감정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언가를 관찰할 수 있다면, 관찰자인 당신과 관찰의 대상 사이에 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일 수 없습니다. 생각들은 당신 안에서 나타나지만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감정들은 당신 안에서 나타나지만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기억들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지만 당신은 당신의 기억이 아닙니다. 앨런 와츠는 이에 대해 멋진 은유를 사용했습니다. 거울. 거울은 그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반영합니다. 얼굴, 물건, 움직임, 색상을 모두 반영합니다. 하지만 거울은 절대 자신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울을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이죠. 거울 안에 거울의 그 무한한 환상을 만들면서요. 하지만 실제 거울, 반사하는 표면 자체는 반사된 물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거울입니다. 반사가 아닙니다. 또는 칼을 생각해 보세요. 칼은 거의 모든 것을 자를 수 있습니다. 나무, 밧줄, 고기, 종이를 모두 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은 자신을 자를 수 없습니다. 칼날은 자신의 예리한 가장자리를 사용하여 자신을 두 개로 나눌 수 없습니다. 칼은 모든 것을 자르지만 자신이 무엇인지는 자를 수 없습니다. 의식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 감각, 대상, 개념, 경험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위해서는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식은 항상 관찰자이지 결코 관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적 탐구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주체를 대상으로 변환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당신은 관찰자가 관찰 대상이 되도록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칼이 자기 자신을 자르도록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앨런 와츠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깨달음의 전체 구조가 그 근본적인 불가능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달성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상태가 있다고 상상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밝혀줄 어떤 초월적인 경험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경험도 아무리 깊거나 특별하더라도 여전히 의식 속의 대상입니다. 여전히 당신에게 나타나는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당신에게 나타난다면, 만약 당신이 그것을 목격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격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완전히 해방적인 이해로 이끕니다. 당신이 어디서부터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탐구의 도구 자체인 의식이 당신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당신은 이미 그것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 여행, 모든 명상의 해, 읽은 모든 책, 만난 모든 선생님, 이 모든 것이 당신을 깨달음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최선의 경우 당신이 처음부터 절대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앨런 와츠는 깨달음이 당신 자신을 찾고 있던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선불교의 도노 니툰우처럼 당신은 새로운 무언가를 찾지 못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탐구를 믿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여기 그것에서의 놀라운 안도감이 있습니다. 당신과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절대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는 것, 불완전한 것처럼 느끼는 것, 부족한 어떤 것을 찾고 있다는 느낌. 이것은 단지 의식이 그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자신이라는 캐릭터를 구원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절대 위험에 빠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절대 어둠 속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전체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조각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아마도 앨런 와츠의 가장 급진적인 기여입니다. 깨달음은 성취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중단입니다. 무언가가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인 척하는 것을 멈추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탐구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탐구는 무언가가 잃어버렸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잃어버렸다고 가정하는 한 당신은 분리의 환상을 지속하게 됩니다. 당신은 현실과 분리된 나의 이야기를 살려둡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해야 하는, 하지만 당신은 절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은 당신이 무엇인지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이것을 이해할 때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찾기를 멈추고, 당신 자신을 찾으려고 시도하기를 멈추고, 깨달으려고 시도하기를 멈출 때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그 질문이 우리를 앨런 와츠의 마지막 위대한 역설로 이끕니다. 만약 할 것이 없고, 달성할 것이 없고, 도달할 곳이 없다면, 그러면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항상 찾고 있던 모든 것이 이미 당신임을 인식할 때 어떻게 살까요? 왜냐하면 여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찾기를 멈추는 것이 살기를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나 무기력에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정확히 반대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려고 시도하기를 멈출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으로 당신은 정말로 당신이 무엇인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최종 역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찾기를 멈출 때 당신이 찾던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찾을 것이 절대 없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에서 당신이 이미 그것이라는 단순하고 명백한 인식에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나서 당신이 정말로 찾기를 멈출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물을 찾고 있던 물고기를 기억하십시오. 물고기가 마침내 깨닫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정확히 무엇이 변할까요? 물은 여전히 물입니다. 바다는 변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다른 생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탐구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단에서 무언가 놀랍도록 단순한 것이 드러납니다. 당신은 절대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불완전한 느낌, 당신 자신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느낌, 당신이 지금 이 순간과 다른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 이 모든 것이 그 명백한 사실을 인식할 때 단순히 해산됩니다. 당신은 항상 탐구를 목격해온 의식입니다. 이 지각으로 할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실천은 없습니다. 당신이 숙달해야 하는 명상 기법은 없습니다. 당신이 따라야 할 구루는 없습니다. 앨런 와츠는 이것에 대해 절대적인 명확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절대 잃어버린 적이 없는 것을 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탐구가 끝날 때 무엇이 변할까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강제하기를 멈출 때 인생은 자연스럽게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호흡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제 공기를 들이마셔야 합니다. 이제 내보내야 합니다. 이제 완벽한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숨을 쉽니다. 그리고 당신이 개입할 때 각 숨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려고 시도할 때 그것은 어색하고 인위적이 됩니다. 인식으로부터 살았을 때 인생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관계는 더 이상 당신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는 계산된 공연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의 일관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는 무게는 없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상호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상호작용에는 노력을 통해 절대 구축될 수 없었던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당신의 일, 당신의 창의성, 당신의 프로젝트들, 이 모든 것이 다른 곳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당신을 마침내 완전하게 만들 어떤 것을 성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당신이 무엇인지로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은 당신이 구축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축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발견되는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너무 수동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나는 단순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나요? 성장을 멈추고 발전을 멈추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나요? 아닙니다. 알란 와츠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의 노력보다 무한히 더 똑똑한 무언가입니다. 당신 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자연스러운 지능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각 세포에 의식적으로 명령을 내릴 필요 없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아는 것처럼 당신이 누군가가 되려는 노력으로 자신을 방해하지 않을 때 인생을 어떻게 항해하는지 아는 지능이 있습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자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랍니다. 나무 내부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해. 햇빛에 도달하기 위해 더 나은 뿌리를 발달시켜야 해. 더 본질적인 나무가 되어야 해. 라고 말하는 작은 목소리는 없습니다. 나무는 단순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존재함으로써 그것은 자랍니다. 그것은 적응합니다. 그것은 환경에 반응합니다. 당신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기법을 배웠기 때문이 아니고 마침내 어떤 높은 수준의 의식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당신이 찾고 있던 전체성이 이미 당신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 속에서 인생은 계속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배웁니다. 당신은 여전히 발전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완전함으로부터 자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를 구축하는 것과 이미 존재하는 기초 위에서 살아가는 것의 차이입니다. 개인적 성장은 따라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기술, 더 많은 특성을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마침내 충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항상 무엇인지를 가렸던 혼란의 층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과 다를 필요가 있다는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으면서도 물을 찾으려 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그렇게 단순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무언가 더 복잡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직 발견해야 할, 그리고 정확히 그 생각이 탐색을 살아있게 유지합니다. 부족함을 믿도록 조건 지어진 마음은 해결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음은 복잡성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마음은 무언가 할 것, 무언가 달성할 것, 무언가 될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알란 와츠는 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지혜가 더 많은 복잡성을 추가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노자의 무위 우웨이처럼 지혜는 이미 있는 것의 단순성을 인식하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의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당신은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항상 무엇이었는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항상 있을 모든 것입니다. 당신의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한 탐색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긴 여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시작한 곳에서 끝납니다. 여기 지금 당신 안에 마침내 깨달음에 도달한 미래의 당신 안에가 아닙니다. 더 순수했거나 더 참된 과거의 당신 안에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당신 안에 이 말들을 읽고 숨을 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찾고 있던 진정한 자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아이러니, 알란 와츠가 늘 지적하려 했던 최종 역설은 당신이 이것이 되는 것을 결코 멈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으로부터 결코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불완전했던 적이 없습니다. 분리의 감각, 불완전함의 감각, 자신을 찾아야 한다는 감각, 이 모든 것은 단지 생각일 뿐입니다. 당신이 믿은 이야기, 당신이 주변의 모든 사람도 같은 탐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여정. 하지만 당신은 지금 멈출 수 있습니다. 마침내 무언가를 성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취할 무언가가 결코 없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책이, 더 이상 강좌가, 더 이상 스승이, 더 이상 기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의식적이 될 필요가 없고 더 현재에 머물러야 할 필요가 없고 더 깨어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인식해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 속에서 뭔가 놀라운 것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찾고 있던 평화는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비밀 영적 수련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심리적 문제를 마침내 해결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평화는 탐색의 중단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확히 지금 당신이 있는 그대로 이미 완전하다는 단순한 인식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성장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배우기를 멈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만하거나 수동적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근본적인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언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부터. 그 믿음이 사라질 때, 당신이 이미 이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관점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경험, 관계, 성취를 통해 자신을 완성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살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깊은 자유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자유, 무언가가 될 필요가 없다는 자유, 단순히 당신이 이미 무엇인지가 되는 자유입니다. 알란 와츠는 그의 인생을 이 단순한 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하려고 시도하는 데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이 그것에 얼마나 저항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의 단순성이 정확히 잘못되어 보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이것을 가리켰습니다. 은유, 역설, 이야기, 철학을 통해 항상 같은 근본적인 진리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전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찾고 있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볼 때 정말로 본다, 지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식으로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파도는 항상 바다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빛의 광선은 항상 태양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생각은 항상 의식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당신은 항상 완전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당신은 완전함을 멈춘 적이 없었다. 그 추구 자체가 불완전함이라는 환상을 살려두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멈출 수 있다. 잠시 후가 아니라,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때가 아니라, 충분히 명상했을 때나 올바른 책을 읽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 그리고 그 멈춤에서, 그 단순한 추구의 중단에서 항상 여기에 있던 뭔가가 드러난다.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자아가 아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자아가 아니다. 하지만 항상 여기 있었던 자아, 모든 것을 목격하고 모든 것이 되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자아. 지금 이 단어들을 읽고 있는 의식은 당신이 찾아야 할 무언가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다. 항상 그랬다. 항상 그럴 것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여행의 끝이 아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의 시작이다. 완전함을 추구하지 않고 완전함으로부터, 평화를 찾아서가 아니라 평화로부터, 당신이 이미 찾고 있던 것이 당신이라는 인식으로부터. 그리고 항상 그랬다. 만약 이 말들이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당신이 항상 알았던 무언가의 인식으로 당신 안에서 울려 퍼졌다면, 그럼 아마도 당신은 그 관점을 더 깊이 탐구할 준비가 된 것이다. 더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답을 찾기 위함이 아니다. 단지 당신이 이미 있는 진실을 더 많은 각도에서 보기 위해.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이 정말로 절대 잊지 않은 것을 기억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당신은 이미 그렇다. 당신은 항상 그랬다. 그리고 당신은 절대 그렇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가장 단순한 지혜다. 그리고 가장 깊은 것이다. 무위의 지혜. 앨런 와츠가 부르던 것처럼 당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낼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오는 자유. 마치 본래 무일물 벨라이 우이우리 경지처럼 당신은 단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항상 그랬다.